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광역단체장 공천이 본격적인 심사에 들어가지도 않았는데 시작부터 요동치고 있습니다. 어제 당 지도부로부터 충남지사 출마를 요청받았던 김태흠 의원이 결국 출마하기로 방향을 틀면서 다른 예비 후보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는 동일 선거구 3선 이상 낙선자 공천 배제 원칙을 결국 유지하기로 해서 박성효 전 대전시장은 사실상 공천 배제가 결정됐습니다. 서울방송센터 이선학 기자입니다. 보령 서천이 지역구인 국민의힘 김태흠 의원이 결국 원내대표 선거에서 충남지사 출마로 방향을 돌렸습니다. 김 의원은 짧은 입장문에서 충남지사 출마 요청이 당혹스러운 상황이지만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는 지방선거에서 충청권 승리가 중요하다며 원내대표의 꿈을 접겠다고 밝혀 사실상 충남지사 선거 출마를 결심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김 의원은 공천 일정이 촉박한 만큼 조만간 충남지사 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윤석열 당선인과 당 지도부까지 나서 출마를 요청해 사실상 전략 공천이라는 얘기가 흘러나오는 상황. 그동안 충남지사 선거 출마를 준비해온 당내 예비 주자들은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지방선거에 현역 의원 출마를 억제시키고 공정한 공천 관리를 약속한 중앙당이 스스로 약속을 파기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겁니다. 국민의힘에선 김동완, 박찬후 전 의원이 충남지사 예비후보로 등록했는데 누가 출마를 하더라도 경선에 참여해 공정하고 투명한 공천 심사가 진행돼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당 지도부가 공개적으로 그 출마를 권유를 하셨거든요. 사실 경선의 어떤 공정한 관리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상당히 심각한 우려를 낳는다. 누가 나오든 이게 공정하게 중립적으로 경선을 해야 된다. 반면 충남지사 출마 가능성이 나들었던 박찬주 전 육군 대장은 김태흠 의원을 돕겠다며 방향을 틀었습니다. 국민의힘 대전시장 선거 역시 혼란스럽습니다. 3선 낙선자 배제라는 전례 없는 공천룰이 등장하면서 박성효 전 대전시장이 반발하며 공천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에다 무소속 출마까지 공언하는 등 갈등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는 당내 반발에도 동일 지역구 3번 이상 낙선 공천 배제 방침을 유지하기로 하면서 갈등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여지까지 정당 사회도 없던 규정이고 다른 당에도 없습니다. 제가 알기에는 선진국 어떤 정당에도 이런 공천 규정은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대선 승리 과정에서 충청권의 영향력을 실감하고 이번 지방선거에서 충청권 승리에 집중하겠다고 선언한 국민의힘. 하지만 본격적인 공천 심사가 시작되지도 않았는데 곳곳에서 잡음이 일고 있습니다. TJB 이선학입니다. 허태정 대전시장이 재선 도전을 공식화했습니다. 허 시장은 오늘 열린 확대 간부회의에서 민선 7기 부족했던 사업들을 구체화하고 성과를 민선 8기에도 이어갈 수 있도록 지방선거에서 다시 한번 시민들의 신임을 얻겠다고 밝혔습니다. 갑천 호수공원 착공과 대전 컨벤션센터 제2전시장 준공 등 성과를 언급하면서 올해 말 문을 열 예정인 공공 어린이 재활병원에 대해선 넥슨 재단의 진정성이 일부 왜곡됐다며 아쉬움을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허 시장은 이달 중순쯤 시장직에서 물러나 본격적인 재선 도전에 나섭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내일 충청권을 포함한 전국 시도지사들을 한자리에 처음 만날 예정인 가운데 대전과 세종, 충남도는 주요 지역 현안을 새 정부의 국정과제로 반영해 줄 것을 적극 건의할 방침입니다. 이춘희 세종시장은 내일 간담회에서 국회 세종의사당 조기 건립과 대통령 집무실 설치 등 이행 방안을 타진하기로 했습니다. 윤 당선인은 대통령 집무실 설치 약속을 지킬 것이며 새 정부의 첫 국무회의를 세종에서 열겠다고 밝힌 바 있어 내일 간담회 결과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허태정 대전시장과 양승조 충남지사는 윤 당선인이 약속한 방위사업청 이전과 중원 신산업벨트, 충청권 지방은행 설립, 충청철도망 구축을 협의할 예정입니다. 배달 오토바이 사고를 줄이기 위한 기획보도 순서입니다. 배달 오토바이를 몰다가 숨지는 사고가 심심치 않게 벌어져도 이런 위반 행위는 좀처럼 근절되지 않고 있는데요. 배달 기사들도 말 못할 속사정이 있다고 합니다. 높아지는 보험료에 줄어드는 수익을 보전하기 위해서 교통법규를 어기고
더 무리하게 배달 운행을 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수복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오전 10시, 대전에서 3년째 배달기사로 일하는 K씨의 업무가 시작됩니다. 식사 시간에 주로 몰리는 음식 배달을 놓치면 하루 일당을 벌기가 힘들다 보니 잠시라도 쉴 틈은 없습니다. 이날 점심시간 K씨가 처리한 배달은 18건. 수수료를 제외하면 건당 3,580원이 K씨의 수중에 들어옵니다. 할증 이분은 먼거리 배달까지 합해 K씨는 오늘 12만 6천 원을 벌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오토바이 정비 비용에 기름값을 제하면 K씨가 손에 쥐는 수익은 더 적어집니다. 특히 갈수록 높아지는 보험료는 K씨의 고개 운전을 재촉합니다. 신호를 무시하고 역주행을 하기도, 시속 100km로 과속을 하기도 합니다. 실제로 오토바이 배달 기사들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유상책임보험의 한 해 평균 비용은 연 204만 원. 최근 2년 사이 2배 가까이 급증했습니다. 30대 중반인 K씨는 훨씬 더 많은 450여만 원을 지난해 보험료로 내야 했고 20대인 경우 액수는 더 커집니다. 이 친구들이 보험료가 최소 800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것마저도 거절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이 800이라는 게 종합보험이 아니라 그냥 단순하게 책임보험만. 잦은 오토바이 사고로 보험료는 계속 오르고 기사들은 이를 충당하기 위해 더욱 무리하게 운전합니다. 사고는 더 잦아지고 보험료는 또다시 오르는 악순환이 쳇바퀴 돌듯 반복되는 겁니다. 누가 이 일을 하면서 사고 나고 싶고, 근데 오토바이 같은 경우 사고 나면 적게 나는 사고들은 거의 없거든요. 어디 하나 부러지거나 진짜 생명에 조금 위험한 정도 이제 느끼는 정도까지 오는 정도가 많은데. 배달하다 다치고 배달하다 숨지는 일이 없도록 할 수는 없을까? 악순환을 끊어낼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TJB 이수복입니다. 6달 동안 감소세를 이어오던 대전과 세종, 충남 지역의 신규 확진자 수가 주말 검사 건수 감소 효과가 끝나면서 전날보다 10,000명 넘게 늘어 22,039명을 기록했습니다. 대전에서는 요양병원과 요양원 등 집단 감염이 이어지며 어제보다 3,000명 넘게 증가해 7,779명이 확진됐고 충남에서도 전날의 2배 수준인 12,014명의 추가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세종도 하루 사이 600명 증가해 2,246명이 추가로 확진됐습니다. 코로나19에 확진된 만삭의 임신부가 구급차 안에서 무사히 출산에 성공했습니다. 어제 오후 8시 40분쯤 천안시 서북구에 임신 39주차 우즈베키스탄 출신 31살 A씨는 진통을 느끼고 119에 신고했지만 이송할 병원을 찾던 중 출산이 임박하자 구급대의 유도에 따라 구급차 안에서 여자아이를 무사히 낳았습니다. A씨는 최근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은 상태였으며 소방 관계자는 산모와 아기 모두 건강한 상태로 천안의 한 산부인과로 이송했다고 전했습니다. 온라인에서 중고 물품을 판다며 택배 거래를 유도한 뒤 100여 명으로부터 돈만 받아 챙기고 잠적한 20대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보이스피싱과 달리 계좌 지급 정지가 어려워서 피해자가 계속 발생했습니다. 김성빈 기자입니다. 중고 거래 앱에 고가의 고데기를 저렴하게 판매한다는 글이 올라와 있습니다. 구매를 원하는 사람과 대화가 시작되고 판매자는 세종에서 만나 거래가 힘들 것 같다며 택배 거래를 유도합니다. 허위 매물을 미끼로 돈만 받고 잠적하는 직거래 사기입니다. 유명 브랜드 신발부터 최신 휴대폰과 태블릿 PC, 명품 재킷과 패딩 등 판매 사기 종류도 가리지 않았습니다. 지난해 2월부터 13개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이 같은 피해를 본 사람만 102명, 피해 금액은 5,200만 원에 이릅니다. 경찰은 1년 넘는 긴 잠복 끝에 판매자 26살 임모 씨를 붙잡아 구속했습니다. 전과 구범으로 범행 당시에도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습니다. 심지어 3살 아들의 계좌도 만들어 범행에 사용했고 택배 영수증까지 허위로 만들었습니다. 경찰 조사를 받는 와중에도 온라인 직거래 사기 행각을 이어와 20명 넘는 추가 피해자가 발생했습니다. 임 씨는 이 같은 사기 행각으로 가로챈 돈을 도박에 사용했는데 법에 맹점이 있었습니다. 현행법상 보이스피싱의 경우 피해가 발생하면 입금 계좌에서 돈을 인출하지 못하도록 막을 수 있지만 온라인 직거래 사기의 경우
지급 정지가 의무사항이 아닙니다. 이 때문에 같은 계좌가 범행에 계속 사용될 수 있었고 피해자가 100명 이상 발생한 겁니다. 이 피의자 검거해가지고 쉽게 조사를 받으면서 확인을 해보니까 이 부분을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고 이 부분을 악용한 사례가 될 수 있겠습니다. 지난해 지급정지 기준을 넓히는 법 개정안이 발의됐지만 국회 본회의 상정도 못한 채 잠들어 있습니다. 그러는 사이 해마다 12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온라인 직거래 사기에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습니다. TJB 김성민입니다. 오늘 오후 3시 30분쯤 대전시 유성구 봉병동의 한 카페 인테리어 공사 현장에서 카페 창업주 57살 A씨가 인테리어 업자 45살 B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했습니다. A씨는 범행 직후 경찰에 신고해 자수했습니다. 대전 유성경찰서는 A씨가 인테리어 공사 일정이 미뤄지고 공사 상태도 좋지 않다며 B씨와 말다툼을 벌이다가 범행을 저질렀다는 진술을 토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김용균 씨의 사망 사고를 계기로 제정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시행된 지 2달이 지났습니다. 올해 대전, 세종, 충남에서만 매주 1명 이상, 지금까지 18명의 노동자가 일하다 숨지는 등 산업 현장의 죽음이 계속되면서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김철진 기자입니다. 지난달 2일 현대제철 당진 공장에서 50대 노동자가 홀로 작업을 하다 고열의 포트에 빠져 숨졌습니다. 사흘 뒤엔 현대제철 예산공장에서 20대 하청 노동자가 1톤 무게 철골 구조물에 깔려 숨지는 사고까지 발생했습니다. 올해 들어 대전과 세종, 충남에서 일을 하다 숨진 노동자는 모두 18명, 매주 1명 이상의 노동자가 집에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시작됐음에도 산업 현장 사망사고 수치는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인 겁니다. 노동계는 2건의 중대재해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는 현대제철 대표이사를 비롯해 중대재해에 대한 조사와 처벌이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지적합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 1호 사업장이었던 삼포산업에 대한 중대재해에 대한 조사와 처벌은 여전히 한 걸음도 나아가고 있지 못하는 예방감독 부처인 노동청의 안일한 행정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중대재해법 입법 목적에 따라 안전인력과 예산을 확보하기는커녕 기본적인 안전수칙조차 지키지 않는 현실도 지적합니다. 노동청은 관리 감독을 강화하고 경영 책임자는 노동자를 중대재해조사에 참여시켜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는 겁니다. 유해하고 위험한 요소를 파악하고 개선 절차들도 마련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해당 업무를 하는 노동자의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 강력한 처벌 규정으로 입법 과정부터 뜨거운 관심을 모은 중대재해처벌법. 그러나 산업 현장은 달라지지 않았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TJB 김철진입니다. 대전의 한 지역 신협에서 벌어진 고위 간부의 직장 내 괴롭힘과 성추행 의혹에 대해 노동시민단체들이 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가해자와 피해자 분리 등 사태 해결을 촉구했습니다. 대책위는 사측이 제대로 된 처벌 없이 가해자를 정상 출근시키고 있다며 감독 권한을 가진 신협중앙회가 직접 사태를 해결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해당 지역 신협이사회는 지난달 30일 직장 내 괴롭힘 등의 이유로 문제가 된 간부에게 감봉 3개월의 징계를 내렸지만 노동청은 해당 징계 수위가 미흡한 것으로 보고 직접 사건을 조사할지 논의 중이며 해당 간부는 직장 내 갑질 일부만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최근 꿀벌들이 무더기로 갑자기 사라져 생태계에 큰 경보가 내려진 것과 관련해 충남도가 꿀벌의 먹이인 밀원수를 올해 15개 시군 542헥타르에 150만 그루 심을 계획입니다. 충남도는 공주시 치유의 숲에서 77회 식목일 기념 행사를 갖고 사라져가는 꿀벌의 먹이인 밀원수 등 경제수종을 대대적으로 식재했습니다. 3년 만에 다시 열린 식목일 행사에서는 150여 명이 참석해 아카시나무와 헛개나무, 산딸나무, 산수유 등을 심었고 방문객과 지역 주민들에게 유실수 9종 1000여 그루를 나눠주는 캠페인을 벌였습니다. 오는 10월 대전에서 열리는 세계 지방정부연합총회 준비를 위해 한국을 찾은
UCLG 세계사무국 에밀리아 사이즈 사무총장이 허태정 대전시장을 만나 대전총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에밀리아 사무총장은 대전은 대전 컨벤션 센터를 비롯해 UCLG 총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할 수 있는 인프라가 잘 조성돼 있고 많은 회원 도시들이 참가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며 남은 6개월간 총회 준비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UCLG 세계사무국 실사단 일행은 내일 남북 평화 이벤트 준비를 위해 허태정 대전시장과 함께 DMZ 판문점을 방문할 예정입니다. 123만 자원봉사자들이 기름 피해를 극복한 일명 태안의 기적 기록물에 대한 세계 유산 등재가 추진됩니다. 충남도에 따르면 세계 기록유산 등재 대상은 지난 2007년 12월 7일 태안에서 발생한 유조선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 유출 사고와 피해 극복 과정에서 정부와 지자체, 민간단체와 개인들이 생산한 20만 9천여 건의 사진과 문서, 영상, 실물 표본 등 기록물들입니다. 충남도와 문화재청, 유네스코 한국위원회는 오는 6월 아태 지역 목록 등재를 신청할 예정이며 신청서 심사와 연말 유네스코 아태 지역위원회 총회를 통해 등재 여부가 결정됩니다. 전국대학부총장협의회는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대학 교육 업무와 대학 재정 지원 사업을 교육부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옮기려는 계획을 중지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협의회는 특히 산학협력지원 기능의 과학기술부 이관은 지역대학 소멸을 가속화시킬 것으로 보인다며 일부 수도권 대형 대학들이 평가에 절대적으로 유리하게 되면서 수도권과 지역의 균형성이 깨질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대학을 담당하는 고등교육 기능이 교육부에서 과기부로 이관되면 대입제도 공정성의 문제나 사교육비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도 덧붙였습니다.